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며칠 후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다가오죠. 그만큼 우리에게 추위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꿀벌들도 이제 서서히 봉구를 만들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시작인 11월 봉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온 해체, 소비 축소, 식량 점검, 응애 관리, 월동 내부 포장. 먼저 보온 해체입니다. 지난달 말에 보온 해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서둘러서 보온을 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온을 해체함으로써 여왕벌의 산란을 최대한 억제해서 일벌들이 육아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일벌들의 활동과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게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 축소입니다. 벌들은 되도록 밀집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봉구가 더 커지게 되고 그 결과로 추위를 견디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고 수명도 길어지게 됩니다. 꼭 벌량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적절한 매수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격리판이나 사양기 뒤에 넣어 놓은 뒷장의 소비가 있다면 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뒷장 소비는 대개 세력의 조절, 또 분봉 예방, 산란 공간과 식량 공간의 확장 등의 목적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벌통 내부를 단순화시켜서 벌들이 밀집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더욱 용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장 소비가 있을 경우에 벌들이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서 체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미처 안쪽에 봉구가 이미 만들어진 그룹으로 합류하지 못해서 얼어 죽는 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식량 점검입니다. 기후변화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꿀벌들의 활동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식량을 파먹겠지요. 중간에 식량을 과하게 파먹는 소비는 없는지 내금시에 확인을 해보고 만일 그러한 소비가 있다면 식량이 차 있는 소비로 다시 교체해서 월동 중에 식량 고갈로 아사하는 벌들이 없게끔 꼼꼼한 확인을 해줘야겠습니다. 네 번째, 응애 관리입니다. 월동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응애 약재들은 약재들마다 적절한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속살마늘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살마늘 추운 날씨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약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재 분무로 인해서 벌들의 몸이 젖게 되겠죠. 그럼 그걸 말리기 위해서 또 선풍작용을 할 것이고 밀집된 상태가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벌통 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개미산을 예로 들어 볼게요. 개미산은 휘산 특성을 이용한 처리 방식입니다. 개미산은 휘산을 통해 기체 상태로 벌통 내에 퍼져서 응애 방제를 하는데 추운 날씨에는 휘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미산 휘산 적정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약재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애시를 든 약재들보다는 옥살산 훈증이나 흘림,
이 두 가지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옥살산 훈증 처리는 옥살산을 가열해서 기체 상태로 만들고 벌통 내부에 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체가 벌통 내부로 고르게 퍼질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옥살산 흘림 처리는 옥살산을 용액 형태로 만들어서 벌들에게 직접 흘려주며 방제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밀집된 상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효과적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이걸 흔들어 줘야 됩니다. 되게 따뜻합니다. 이게 데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지금 따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같이 제공해준 스포일러용 뚜껑으로 교체를 하고, 자, 이렇게 뽕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비 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려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살산 패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옥살산과 글리세린이 흡수된 패드를 소광대 위에 배치해서 천천히 증발하면서 응애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개미산 겔과 같이 장기 처리 형태로 꾸준한 방제 효과를 제공해서 벌들이 지속적으로 옥살산에 노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사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동 포장 전에 남아있는 봉판, 충판 모두를 남기지 말고 뽑아낸 후에 약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내부 포장입니다. 11월은 보온을 해체해 놓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벌통에 보온을 다시 해 주어야 할 때가 돌아옵니다. 기온이 영하로 진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보통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 내부 포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기준이 됩니다. 대개는 그 시기가 11월 말쯤 찾아오더라고요. 내부 포장하는 방법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보온판 1장에서 2장, 청개포 1장, 긴 보온덮개 1장, 짧은 보온덮개 1장,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측면에 보온판을 대주시면 됩니다. 나무벌통은 양 측면 모두 대주시고, 스티로폼이나 EPP 벌통은 안쪽에만 대주면 되겠습니다. 긴 보온덮개를 이용해서 상단과 측면까지 덮어주시고요. 그 위에 천개포를 덮고 다시 한번 짧은 보온덮개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긴 보온덮개 대신에 짧은 보온덮개 2장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통풍과 습기 조절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꿀벌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한국꿀벌연구소였습니다.